전국에 계신 문화일보 애독자 여러분, 그리고 문화일보 유튜브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계속 본방 사수해 주시고요. 우리 장동혁 대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문화일보 유튜브 애청자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제가 단식 이후에 처음 방송 인터뷰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단계 사건을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는 단계 사건을 자신의 가족들이 연루된 신문의 사설과 칼럼을 올린 사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맞는 인식인지, 우리 장 대표께서 생각하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서 잘못 오해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게 뭐가 문제냐라고 그렇죠. 하는 것과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가족들이 썼다라고 하는 두 가지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두 가지입니다. 그게 익명 게시판에 글을 쓴 걸 왜 지금 와가지고 그걸 이름을 밝혀서 문제를 삼느냐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가족들이 쓴 거다. 나는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지금은 이제 알게 됐는데 그때 알았으면 내가 못하겠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당원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쓴 것은 맞지만 지금 글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원 게시판에 비슷한 내용의 글이, 그런데 그 내용은 칼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 엄청나게 많은 글들이 있고요. 거의 시차를 1, 2분 간격을 두고 계속 이 반복된 글들이 올라오고, 예를 들면 그것이 커뮤니티에도 퍼지고 그것이 또 기사로도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족들이 쓴 것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가족들이 썼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족 중에 누군가 한 명이 쓴 것일 것입니다. 다른 가족들의 아이디까지 다 모아서 한 명이 의도적으로 그 글을 작성한 것입니다. 5분 가족에 연관된 IP가 2개였다는 거죠? 2개였지만 사실상 하나는 공유 IP이기 때문에 IP니까. 실제로 네. 고정된 장소에서 사용된 IP는 하나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글은 아마 한 사람이 쓴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썼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본질을 살짝 피해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부, 그리고 우리 당내 인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글을 당원 게시판에 올리고 그것이 익명이라는 이유로 여러 명의 아이디를 한 사람이 계속 당원 게시판에 비슷한 글을 올리고, 그것을 당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라고 해서 커뮤니티에 또 그걸 옮기고 그것을 기자들에게 이게 당심이다. 당원 게시판에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런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게 당심이다라고 해서 그걸 언론에 공개해서 마치 그것이 정상적으로 발현된 당심인 것처럼 만들고 그걸 기사화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패널로 나가서 그 기사를 인용해서 또 계속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부를 계속 비판하는, 그것이 단계 사건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과 함께 힘을 모아서 싸워야 될 여당이 결국 대통령을 계속 발목 잡는 일만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적어도 당대표든 당대표의 가족 중 누군가가 관여돼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당대표가 이것을 방치했다든지 아니면 언젠가는 알게 됐을 텐데 그 이후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당대표라는 지위에 맞는,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 여당 대표로서의 지위에 맞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의 동력을 떨어뜨렸다라는 결과에 맞는 방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는 이 단계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 자체를 넘어서 그것이 유통되고 소비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여론 조작으로 이제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를 가짐으로써 이것이 사실은 더 이제 문제가 커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이 단계 사태의 네이밍이 잘못됐다. 당원 게시판 사태가 아니라 이걸 좀 다른 네이밍으로 본질을 드러내는 네이밍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을 이용한 저는 여론 조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 게시판을 이용한 여론 조작 사건이다. 그게 그렇습니다. 본질을 드러낸 네이밍이다. 네.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함께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연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당내 통합도 문제지만 연대도 네. 그것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가는 방향과 완전히 결이 다르지 않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가 지방 권력까지 결국은 다 독점하는 것을 막겠다는 그 대의에 공감한다면 저는 어떤 연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거에서.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오늘자 아마 동아일보 인터뷰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해도 국민의힘과는 선거연대하지 않겠다. 지도부가 바뀌어도 심지어는 연대 가능성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종의 자강선언 같은데 이런 가운데 선거연대가 가능할까요?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똑같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선거연대는 열려있지만 국민의힘이 자강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거연대는 상황을 보면서 결국은 선거 직전에 돼야 선거연대가 필요한지, 선거연대를 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선거연대에 대해서는 미리 모든 걸 다 열어놓고 간다면 저는 결국은 나중에는 시너지도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카드를 다 내보일 수 없다. 오히려 자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선거공학적으로만 본다면 선거연대 기본은 자강입니다. 각자의 파일을 가장 키운 다음에 연대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시너지가 나는 것이지, 미리 연대를 기정사실화하면 채워야 될 부분, 우리가 자강으로 채워야 될 부분이 연대로 희석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강도 안 되고 연대의 효과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권이 지방 권력까지 장악하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분들은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연대의 가능성으로 저는 모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자강 후 연대. 예. 말하자면 우리 장 대표 좋아하시는 굳히고 뻗기.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선거연대라는 카드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저렇게는 얘기하지만 자강을 더 먼저 이제 앞세우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이 카드가 이제 버려진 카드는 아니다. 라고 생각되시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정당은, 그리고 정치 지도자는 결국 민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어떤 대의 명분을 위해서 이쪽이 다 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민심이 큰 흐름으로 가면 그걸 누구도 저는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지금은 연대가 아니라 각자 자강해서 각자 싸우라고 하는 것이 큰 흐름이라면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정치 리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귀국한 전한길 씨가 윤 어게인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장 대표 입장이냐, 입장을 밝혀라 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계엄, 탄핵, 그리고 절연, 윤 어게인, 부정선거,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전당대회 이전부터라도 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리든 비공식적인 자리든 그 입장을 제가 가볍게 함부로 바꾸거나 그 입장을 번복하거나 여기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기에서는 저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게 공식적인 자리든 비공식적인 자리든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분들은 그것을 본인들의 입장에서 달리 해석하거나 달리 받아들이거나 또는 그걸 가지고 서운하다고 하거나 아니면 공감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단어 하나하나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숙고해서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당 대표의 언어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것이 공식적이든 언론 인터뷰든 아니면 의총 자리에서든 그 어디에서도 저는 같은 결을 가지고 말씀드렸고, 그 입장이 조금씩 달라질 때는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저는 제 입장이 달라졌을 때는 분명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밝혀온 입장이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와서 예를 들면 전한길 대표가 윤호경과 함께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밝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시 제가 이미 입장을 밝혔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는 미래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결국 우리가 정당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의 아젠다를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야지만 선거에 이길 수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미래로 나아가야 되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미래의 아젠다를 던져야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저는 미래의 아젠다를 던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하더라도 당연히 물론 그 문제에 천착해야겠지만 결국 선거에 이기는 것은 그 현재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미래의 아젠다를 던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보수 내에 있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목표와 다양한 현안과 이걸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걸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걸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이기고 다음 총선을 이기고 그래서 정권을 가져오는 것이 그분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럼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싸우면서 우리는 미래의 아젠다를 훨씬 더 유능한 방식으로 던지는 것이 유일하게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려면 장동혁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지 답을 하라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장동혁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지금 저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지방선거에 이기고 총선에 이기고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정권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해라라고가 아니라 장동혁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믿고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이끌고 있는 장동혁과 함께 가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장동혁과 함께 가는 것, 그리고 힘을 보태주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저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계엄 그리고 절연 이 두 가지의 문제 중에서 계엄은 사과를 하셨어요. 네. 절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거의 일을 반복하지 않고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겠다. 그리고 과거는 법정과 역사에 맡기고 미래를 향해 가겠다라고 하는 말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언어로 저는 최선의 방법으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절연과 관련해서 저는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게 진정 바라는 것은 달라진 모습일 것입니다. 과거와 달라진 모습일 것입니다. 그걸 원하는 것이지 말로써 뭔가를 풀어내는 것이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입장을 말씀드렸고 다만 그 과거의 문제, 절연의 문제를 말로써 풀어내는 것은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지난번에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표현도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는 미래를 짓는 일이고 미래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상대방은 늘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를 선거에서 지게 만들기 위해서 늘 우리를 과거에 가두려고 합니다. 우리가 절연의 문제를 우리 내부에서 절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늘 분열의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절연은 분열의 프레임이고 어떻게 하든 말로 표현해서는 그 분열의 프레임에서 절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행동으로 결과로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약속을 드렸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든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든 이 문제를
우리 국민의힘 내에서 자꾸 의제로 올리는 것은 결국 분열의 씨앗을 계속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네. 당대표로서 제가 드린 그 입장, 그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다만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입장의 그 표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네. 그 상황에 맞게, 그 상황이 도래하면 저는 그에 맞게 또 그때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당대표의 언어로 네.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하고는 종종 연락을 하시는 사이인가요? 제가 우리 고성국 박사님과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만났던 것이 마지막이 예전에 그 전당대회 끝나고 무슨 포차인가? 네. 뭐 그거 한번 그 유튜브 촬영할 때 뵀었고, 지난해 8월 말 전당대회 끝나고 무슨 포차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는 제가 따로 뭐 뵐 기회도 없었고, 네. 따로 소통할 기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주 보거나 소통하거나 전화 연락을 하는 사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유튜브 촬영 이후에 따로 뭐 박사님을 뵙거나 뭐 연락드릴 그런 여유도 없었고요. 아, 그렇군요. 따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내에 여러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당의 지도부나 아니면 다른 분들과 여러 고민들을 함께 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네. 뭐 당 안팎에서 예, 우리 그 우려가 있는 것은 당대표 체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장 대표가 고성국 씨한테 휘둘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따로 연락을 드린 적이 없다고 하시니까 네. 그래서 휘둘릴 기회가 없었군요. 그게 아니라 저에 대해서 저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비판들이 있는데 당대표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일일이 대응하거나 그때그때 즉각 반응하는 것도 네. 당대표로서는 너무 가벼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출연해서 이렇게 기회가 돼서 질문하면 또 그런 뭐 여러 의문들이 해소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있는데, 요즘 저한테 비판하는 분들은 제가 농담으로 그럽니다. 제가 오른손으로 숟가락질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말씀들을 만들고 계신데, 저는 당원들과 약속한 것이 있고, 당을 어떻게 바꿔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 것도 있고, 그리고 당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과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대로 움직이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지도부에 있는 다른 분들께 확인한다면 금방 확인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이 한동훈 전 당대표 징계 때 이 장동혁 대표는 사퇴하라라고 부르짖다가 그 이후로 우리 장 대표께서 직을 걸고 사퇴 요구를 하라라는 취지의 이제 기자간담회를 하셨고요. 그 뒤에는 뭐 며칠 전에 또 어느 방송에 나와서 절윤을 해야 된다. 절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제가 오세훈 시장이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일일이 이렇게 저렇게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저는 5번째 서울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4번의 서울시장을 하시면서 서울시를 바꾸겠다는 큰 그림들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것들은 지금까지 이제 실행에 옮겨서 결과로 나온 것도 있을 것이고, 4번의 서울시장을 하면서 마지막은 서울시를 이렇게 바꾸겠다고 하는 나머지 그림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은 오세훈 시장께서 앞으로 서울을 어떻게 바꿔갈 건지 그런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그것을 경선 과정과 본선 선거 과정에서 서울 시민들에게 어떻게 잘 전달하고 설득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 남은 시간에 그동안 약속했던 공약했던 서울시 변화에 대한 그 공약들은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 저는 그것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오세훈 시장께서 가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가진 경쟁력은 4번의 서울시장 경험이 있다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 연속성상에서 서울시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에 대한 그래도 그림을 가장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는 다른 어떤 주장을 하거나 다른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가는 것보다는 새로운 인물이 나오더라도 새로운 인물을 누르고
최종 본선 후보가 되고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될 수 있는 것은 4번의 서울시장 경험이다. 그래서 4번의 서울시장 동안 무엇을 해왔고 나는 5번째 서울시장이 돼서 어떻게 마무리 지을 건지.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서울시장을 5번 하는 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4번도 없으니까요. 뭐 이렇게 선출직으로는 5번 하는 분은 아마 앞으로도 대한민국 역사상 없을 텐데 그 역사상 5번의 그 서울시장으로서 된다면 어떤 서울시, 대한민국에서 이 서울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지에 대한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데 집중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본인의 그 의지도 중요하지만 또 당내에서는 또 이 경선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하나씩 둘씩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은 없지만 그리고 아까 공천혁신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경쟁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서울시장 후보, 당내 경선, 경쟁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선거에 있어서 가장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경쟁력 있는 여러 후보가 나와서 공정하게 경쟁해서 거기에서 한 명의 후보를 선출하는 것. 예를 들면 그것이 뭐 당원 100%냐 국민 100%냐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뭐 미스트롯 방식이냐 뭐 오디션 방식이냐 그거는 방식의 문제인 것이고 저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경쟁력을 높이는 그래서 그 많은 후보들을 이기고 본선 후보가 됐을 때 가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시장 관련해서 선거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을 축약해서 필승 전략으로 이게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서울시장 필승 전략은 뭐다? 서울시장 필승 전략은 저는 유능함입니다. 유능함. 예. 경쟁을 통한 유능함. 그렇습니다. 확인. 예. 예. 유능함의 개발. 유능함의 말하자면 선전. 그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선 과정에서부터 뉴페이스가 등장해서 뉴페이스. 그 유능함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뉴페이스가 함께 힘을 실어주고 그것이 컨벤션 효과를 낸다면 저는 유능함에 더 활용 점정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애청자들에게 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설 인사를 드리기에도 인생이 너무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그런 정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번 설 명절 가족들과 만나서 풍성하고 평안한 그런 명절 보내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일보 유튜브 허민의 뉴스쇼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